마지막으로 타일러에 따라서 교육평가, 즉 평가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하였는지 확인하는 거다. 즉,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행동 변화를 어느 정도 하였는지 판단내리는 게 평가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평가란 초기의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기존에 세웠던 목표를 학생들이 잘 달성해주고 있냐, 해주고 있지 않냐를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가 평가라는 거죠. 평가의 준거, 그래서 기준은 뭐가 되냐면 교육 목표가 되고, 평가를 통해서 밝혀야 할 사항은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모형에 따라서 평가의 정의가 무엇인지라고 쓰면 이거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평가란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평가의 준거, 기준이 되는 것은 교육 목표고, 따라서 평가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은 교육 목표의 도달 정도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이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이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꼭 이 키워드대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교육에서 추구하는 것은 목표의 실현인데, 교육 목표는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앞에서 목표는 행위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목표가 실현된다면 반드시 학습자의 행동 변화로 나올 거다. 왜? 행위 동사로 돼 있으니까 목표 자체가 행동 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평가는 학생의 행동 변화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평가는 뭐다?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로 평가구나. 그러면 목표의 도달 여부를 어떠한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한다? 그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할 때 목표는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의 확인은 바로 행동 변화를 평가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목표는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목표가 실현된다면 학습자는 그게 행동 변화로 나올 것이고, 따라서 평가는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쭉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평가는 여러 번 실시해야 된다. 타일러가 이렇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단 한 번의 평가로 학생의 행동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서 적어도 2번 이상은 평가를 실시해라. 프로그램 초기와 프로그램 후기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최소 2번 실시하고 중간중간에 형성평가도 실시해야 됩니다. 즉, 타일러 입장에서는 이 평가를 줄 세우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들이 상대평가로 줄 세우게 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이 목표를 잘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 상태와 끝의 상태, 그리고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평가는 지필고사 이외에도 관찰, 면접, 질문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평가 시 해야 될 역할들을 쓰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 도달 여부가 정의라고 써주시고,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여러 번 실시해야 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반드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올 확률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평가 활동 시 해야 될 역할들, 해야 될 방안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참고 문헌입니다. 이것으로 타일러의 목표 중심 교육과정,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끝으로 내고, 그 다음 차시에는 백워드 모형, 위긴스와 맥타의 백워드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워드 모형은 이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일러의 모형을 보시면 평가가 제일 끝으로 밀려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끝으로 밀려 있을 때 단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단점은 이 평가라고 하는 게 수업 이후에 실시되다 보니까 수업 이후에 평가 문제를 만들고 수업 이후에 실시하다 보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이 수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목표에 의거해서 구성된 평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 따로 평가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는 따로, 예를 들면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수능이 평가라고 하는 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수능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리 잡고 있으니까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된다? 목표와는 아무 연관성이 우리가 세웠던 교육 목표보다는 그 평가를 목표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즉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게 수능이라고 하는 걸 따로 평가라고 치게 되면 그 평가 위주로 수업이 구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목표와 일관된 수업이 진행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평가 문제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수업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가를 앞으로 당겨오게 됩니다. 즉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바로 평가 도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학습 경험 선정하고 학습 경험 조직하기 이전에 평가 문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 경험도 선정하고 학습 경험도 조직하는 그 방식대로 가는 게 바로 백워드 모형, 위긴스 맥타이가 주장한 백워드 모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